안녕하세요. 호텔 델루나에서 장만월 역할을 맡은 이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텔 델루나 지배인 구찬성 여진구입니다. 그때가 아마 정식 리딩이 아니고 그 맞아요, 작가님, 맞아요. 감독님이랑 저희 둘만 음, 리딩을 했던 날이었는데 제가 그때는 좀 만월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좀 입체적이고 어려운 역할이다 보니까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리딩을 하면서 그 감독님, 작가님들이랑 또 그러니까 톤을 맞춰가는 과정에 있었을 때라 제가 좀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진구 씨가 그걸 이제 또 엄청 이제 많이 배려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리딩 시간이 끝난 후에도 더 이제 대사를 맞추면서 제가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의 저희도 첫 만남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진구 씨의 도움을 제가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정식 리딩을 하기 전까지도 그 전에부터 훨씬 더 진구 씨의 도움을 많이 받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근데 사실은 그게 사실이잖아요. 아니고 저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왕이 된 남자라는 작품을 끝나고 나서 이제 준비할 시간이 사실은 조금 빠듯했었어요. 구찬성이라는 역할을.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근데 드라마를 봐주신 분들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그 장만월과 구찬성의 또 호흡이라든지 특히 초반 부분에는 그 둘의 캐릭터로 그걸 끌고 가는 씬들이 많았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도 이제 톤을 잡기도 어려웠고 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계속해서 읽어보는 게 훨씬 도움이 또 될 테니까 또 그렇게 또 각자 좀 자발적으로 만나서 남아서 이제 대본 리딩을 좀 더 해보고 예, 그렇게 시간을 가졌죠. 각자 좀 캐릭터를 더 잡기 위해서. 얘기를 진짜 많이 나눴었어요 그때. 뭐 항상 그랬던 것 같은데요. 뭐 항상 힘들고 좀 피곤할 점점 드라마 촬영장 특성상 이제 뒤로 갈수록 후반부 촬영을 할수록 이제 점점 시간도 잠잘 시간도 부족해지고 하는데 뭐 초반에야 뭐 워낙에 에너지도 있고 서로 이렇게 열심히 하자 하지만 이제 뒤에 갈수록 점점 이제 힘이 어떻게 빠지죠. 힘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굉장히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또 현장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다들 많이들 챙겨주셔가지고 현장에서 연기하고 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뭐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맞아요. 네. 음, 근데 거의 둘이 한 씬들은 이제 대본에 나와 있지 않은 행동들이나 음, 그런 것들이 항상 몇 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여기서 원래 그냥 쭉 서서 얘기하는 건데 뭐 한번 진구 씨가 먼저 가서 뭐 붙잡고 뭐 응선을 조금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엄청 좀 자유롭게 의견을 많이 넣어서 한두 개가 만들었잖아요.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또 한두 개가 아니어서 감독님께서도 그런 거에 굉장히 맞아 열려 열려 계셨고 계셨었고 그래서 진짜 한두 개 그래도 하나만 뽑아 보신다면? 제가 보고 뭐 조랭이 뭐 먹으러 간 그런 것도 애드립도 그렇고 진구 씨가 뭐 제 뒤로 숨는다. 그래서 뭐 고개 방향을 뭐 이렇게 맞춰서 막 맞다 그럴 한다. 때도 이런 있었고 뭐 것들이 로비에서도 근데 신기한 게 그걸 꼭 야,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딱 잘 맞았던 것들이 확실히 있었던 것 좀 같아요. 운적으로 또 따라줬던 네. 장면들이 몇 장면 있었고요. 그래서 보통 아이디어를 냈을 때 또 상대방이 좀 불편해하거나 뭐 감독님께서 원래 대본대로 가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이러면 조금 의견을 덜 내게 되잖아요. 근데 좀 현장 자체가 다 그런 아이디어들에 열려 있는 현장이라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모두가 자기 아이디어를 음. 막 내고 그게 다 이제 그거 받아들여지고. 있네. 만년필 던지는 것도 음. 있고. 만년필 네. 던지고 바로 품에서 다시 똑같은 만년필을 음. 꺼낸다 이런 것도 다 맞아요. 재밌는 네. 요소들을 많이 아이디어로 채웠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진구 힘들고 씨 졸리니까. 말대로 후반부에 음. 가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네. 눈도 감기고 컨디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진구 씨는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컨디션 기복을 전혀 티를 안 내세요. 그냥 항상 좋은 컨디션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아, 또 진구 씨 제 선배님인데 선배님이 또 저렇게 하는데 내가 내가 이렇게 힘든 티 내고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 들게 하는 배우였어요. 그래서 이제 둘 다 또 장난기도 음. 많고 하니까
그냥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자 힘내자 힘내자, 이런 뭐 걸 그런 느낌이었죠. 습관적으로 얼굴 눈 마주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핸드 사인 같은 거 막 하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좀 장난식으로 분위기 풀려고 힘내려고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 장만월 대사 중에 바다 육부 엔딩 바다 그 대사들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실제 현장에서 들을 때도 굉장히 좋았었고 뭐 저는 그 시퀀스를 뽑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유도교 그 삼도천 그 굴다리 건너기 전에 진구 씨가 잘 가요 장만월 씨라고 했을 때 그때가 진짜 슬펐어요. 그때 슬펐죠. 그 말 듣고 눈물이 정말 많이 났어요. 그 대사 때문에. 일단은 이제 진구 씨 손캠이 손이 되게 크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튼튼해 보이는 손이랄까? 큰 손과 작은 손이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잘 어울리지 않았나 많은 분들이 봐주시기에. 그리고 네. 손에 핏줄도 많으시고 지금은 또 없는데. 지금 왜 없어? 핏줄도 어디 갔어? 지금은 또 없는데. 네, 뭐 그런 요소들이 감독님이 또 그리고 발 타이트 따는 걸 좋아하셔서 잡아주시고 그 요령이 또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손 연기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생각해보니까 손은 꽤 잡았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손 많이 잡았어요. 손 연기 저는 그거는 손 타이틀을 딴 장면은 아닌데 저희 이렇게 아이고 그 장면 있잖아요. 테라스에서 그때 이제 그 시퀀스의 마지막 장면에서 저희가 별 보면서 이렇게 투샷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서로 진구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잡고 저는 그 진구 씨 손을 잡고 이렇게 토닥토닥을 하는데 서로 끊임없이 토닥토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둘 다 되게 손 욕심 연기가 있구나. 맞아, 그건 항상 느꼈었어요. 둘이 가만히 있질 않고 뭐라도 타이틀에 들어오면 뭐라도 움직이고 그런 거. 것들이 좀 비결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예상 못했어요. 진짜. 이 정도로 슬플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었죠. 정말 예상 못했어요. 저는 그 작가님의 요청이 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호텔델루나가 물론 만월이 찬성이가 정말 큰 사랑을 커플로서 큰 사랑을 받았지만 이게 또 둘의 사랑 이야기만으로 채워진 드라마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거기에만 너무 집중이 되는 것에 대한 이건 결국에는 저는 큰 줄기로 보면 저희 드라마는 정말 따뜻한 휴먼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멜로만으로 집중이 되지 않고 좀 고루고루 균형감 있게 갈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씬 전환 같은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절절했다가 바로 다음 씬에 코믹으로 확 꺾으면서 그게 좀 온도를 유지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그래서도 엄청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저희도 연기를 하면서 너무 감정이 앞서가지 않게끔 글과 속도를 맞춰갈 수 있게끔 저희도 이제 염두에 두고 한 것도 있고 많이 염두를 했었죠. 되게 잘 싸워요. 되게 잘 싸우고 근데 또 서로 기댈 때는 확실하게 기댈 줄 아는 사람들인 것 같고 그러니까 둘 다 좀 돌직구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간을 본다거나 뭐 이렇게 사람 마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인가 이렇게 의심하고 이런 것보다는 확신이 들면은 뭐 좋아한다 뭐 난 이렇다 이렇게 확실히 표현을 하는 두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시기도 하고 또 더 둘이 예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저보다는 사장님이랑 직원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코스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보여주셨는데 그중에 저는 이제 한번 만월당에는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한번 정말 힘들었던 시절을 한번 가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 전쟁 그곳에 내가 껴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에요. 그게 제일 좋았다기보다는 너무 기대보다 너무 그게 잘 그려져서 호러 파트들이 이렇게까지
무섭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음. 저는 또 찍으면서도 그 분장이라든지 분위기에 막 너무 무서웠던 때도 있었고 그 연출까지 다 맞춰서 그 화면으로 나왔을 때 저희가 찍은 장면인데도 너무 무서운 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맨틱 코미디의 느낌도 있고 휴머의 느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멜로 요소도 있었지만 그걸 다 가지고 가면서 호러적인 요소를 또 진지하게 보여줬다는 게 또 저희 드라마의 좀 좋은 부분이지 않았나 싶어요. 뭐 모든 귀신 분들이 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뭐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그러니까 인상에 정말 많이 남는 귀신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찬성이에게 이제 깨달음을 좀 알려준 그런 귀신이, 저는 좀 이수민 그 빨간 실 신부 그 귀신 신부 귀신 이걸 5화에 줄을 나왔던 끊는 그 귀신이 굉장히 뒤 후반부에 가서 이제 찬성이가 만월이를 이제 보내줄 때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은 어, 그런 배움을 알려주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뒤에 가서도 그 쪽가위 자체를 이제 마고신이 준 쪽가위를 찬성이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뭐 돌려드리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인상에는 가장 많이 남는 귀신이긴 해요. 네. 저는 그냥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그게 10 몇 부야? 12부인가에 나오는 그 한의원 한의원 에피소드에서 이제 부모님이 결국에 아이의 생면선을 잇다가 나중에 아이가 이제 떠나는데 그 에피는 또 만월이와 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남겨지게 된 사람들의 그 슬픈 모습을 만월이가 보는 거죠. 아이가 떠나는 부모님들이 막 오열하시거나 힘든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이제 찬성이한테 이제 투영이 당연히 되면서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그런 미안함? 찬성이에 대한 미안함이 좀 극대화되는 에피였어서 그래서 좀 모질게 찬성이를 끊어내려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산체스한테도 막 더 위약적으로 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거는 결국에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야라는 말을 본인이 하면서도 뭔가 되게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에피소드여서 그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뭐 있었어요? 조랭이떡이랑 냉면. 냉면. 나도 생각보다 많이 먹었구나. 초반에만 안 먹고 뒷부분에 많이 먹었구나. 조랭이 떡국은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저희 그날 어, 진짜 새벽에 정말 많이 많이 먹어서 먹었어요. 다음날 네, 부었잖아요. 많이 먹었어요 그때. 냉면도 맛있었고. 냉면도 맛있고. 냉면을 정말 맛없게 먹어야 되는 씬인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쵸. 냉면 맛있었어요. 찬성이는 마누리한테 그냥 이 1300년을 살면서 그냥 유일한 사랑했던 남자. 그러니까 물론 청명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었지만 청명은 사실 사귄 것도 아니고 이제 썸 정도 타다가 사실 그 좋아했던 기간보다 미워했던 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근데 찬성이는 진짜 그 찬성에 대한 사랑의 기억으로 만월이가 떠나니까요. 유일한 사랑이지 않을까 찬성이 만월이한테. 찬성이는 사랑이죠. 사랑인데 굉장히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멸이라는 소멸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였고, 근데 이 여자가 가진 한이나 분노가 이게 뭐 1, 2년, 뭐 10년, 20년 수준이 아니고 또 이 여자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사랑하는 여자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어떤 오해들도 존재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고 지금 내 옆에 두고 싶지만 사실은 내 옆에 두는 것보다는 이 여자를 정말 먼저 곱게 보내주고 잘 보내주고 절대 소멸당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 오해들이나 이 화로 인해서 한순간 잘못된 감정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게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자기가 옆에서 잘 보살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사랑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찬성에게 마누리 참 복잡하죠. 예. 저는 6부 엔딩 예뻐져서 근데 아까 보던 바다보다 지금 보던 바다가 더 예뻐져서 그때 너무 눈에 보일 정도로 그 딱 피어난 것 같아요.
난 언제 좋아했을까? 저는 지하철에서 반했을 수도 있고 첫눈에 보고 뭐 반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약간 좀 왜 저는 좀 솔직히 어찌 보면 운명적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왜 사람은 좀 하지 말라면 좀 더 이렇게 관심이 생기고 막 약간 음. 청개구리 같아지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피해라, 도망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조금은 그러니까 두려운 상대이지만 약간의 관심이나 호기심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이제 어떤 사람이고 도대체 어떤 공간이고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기로 이제 보면서 지하철에서 딱 봤을 때 이러고 딱 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점점 이제 마음을 쓰는 게 자기가 이제 마음을 자기도 이제 마음을 쓰는 걸 느끼게 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나? 하면서 점점 볼수록 이제 점점 좋아지고 좀 이런 느낌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음. 뭔가 한눈에 딱 반했다는 느낌보다는 좀 어렸을 때부터 쭉 있었던 약간의 호기심이 이제 실제로 만남이 이어지고 또 거기서 이 사람의 아픔, 뭐 이 특별한 공간 이런 것들이 좀 어울려서 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찬성이가 뭐 와달라고 하면 간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근데 너무 보고 싶으니까 찬성이가 너무 그냥 와달라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 그냥 지금 다 모르겠고 그냥 지금 보고 싶은데 볼까라는 그 마음을 이제 다시 다잡는 시간이 3초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캐치를 한 거고 찬성이는. 저는 그때 운이 좋게도 마침 딱 그 8회 엔딩을 촬영을 하고 이제 그 텅 빈 델루나에 가서 촬영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을까? 혹시 찬성이가 이렇게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에게 왜 이렇게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난 지금 이 여자가 좋다라는 걸 확신을 갖고 이 여자도 날 좋아한다라고 확신을 갖고 전화를 이렇게 당당하게 딱 해서 지금 보러 갈게요. 보고 싶으면 지금 당장 갈 수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공간에 텅 빈 델루나 공간에 딱 가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공간 자체가 뭔가 나를 진짜 버린 게 아니라 어 나를 이 사람이 오히려 나를 피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치고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나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 생각 좀 더 슬프긴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3초가 이제 찬성이는 사실 많이 계획적이었겠죠. 분명히 이 얘기를 하면 대답을 잘 못할 거고 좀 떠보는 마음으로 그 말을 던진 것 같진 않고 너 지금 내가 보고 싶잖아, 딱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마늘의 그 3초가 찬성이에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예, 그런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이 신경 쓰잖아요. 저요. 그때 아까 음. 그 회차 자체가 굉장히 만월이를 힘들었던 어, 시 좀 힘든 감정으로 몰아가는 그런 그런 회차였었어요. 그래서 이미 뭐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었고 맞아요. 근데 네. 그 회차를 찍는 그 일주일 정도를 제가 그냥 매일매일이 힘들었어요. 모든 씬이 다 감정씬이고 혼란스러워하는 씬이고 구찬성이 정말 고청명일 수도 있다라는 그 의심 때문에 너무 불안한 그 회차였기 때문에 찬성이랑 만나는 모든 씬이 너무 괴롭고 불안하고 그랬죠. 근데 그 씬 같은 경우는 그게 극에 달해서 찬성이를 죽이는 씬이잖아요. 물론 성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혼란이 최대한 보여야 하고 혼란의 진짜 끝에 달았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니까. 네, 근데 막 무섭고 혼란스럽고 근데 죽이기 싫은데 죽여야만 하고 막 그냥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또 달려갔어야 됐는데 그 달려가는 씬을 되게 잘 달리는 사람처럼 뛰고 싶었어요. 제가 엄청 빨리 무섭게 뛰어가는 사람처럼 뛰고 싶었어가지고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슬픔이지 뭐. 그쵸. 슬프고 외로움, 뭐 고독 진짜 외로움. 엄청. 예.
그러니까 만월이는 원래 외로운 캐릭터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외로운 캐릭터인데 그 장면에서 정말 시각적으로까지 그렇게 외롭게 만들어 버린 씬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만월이가 초라해 보이는 씬이었고 제가 찍으면서도 그게 그날 마지막 촬영 날이었어요. 마지막 촬영 날 그런 걸 찍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정말 슬픈 거예요. 여기 진짜 다시 못 오고 사람들 진짜 다 떠났고 다 김선미님이랑 다 갔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외로운 마음으로 찍었어요. 그 씬은. 저는 그게 보여서 찬성이 눈에도 그게 보였을 거고 그래서 그때 되게 대본 보면서 분명히 슬프고 하지만 사실 저는 좀 별 생각을 안 하고 현장에서 촬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촬영 현장에 갔었는데 근데 그 공간에서 이제 서서 있는 이제 장만호를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좀 오히려 되게 단단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기서 찬성이가 흔들리고 싶지 않는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슬프긴 했어요. 네, 굉장히 슬펐고 저도 굉장히 슬펐고 이 공간이 이렇게 휑한 이 느낌이 많이 외로운 느낌이었지만 찬성이는 조금 더 단단해져야겠다라는 좀 다짐을 갖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아니, 캐릭터의 애정이 정말 남달리 컸던 것 같아요. 다른 작품을 하면서도 매 순간순간 몰입을 했지만 장만월 그리고 구찬성 뭐 이런 캐릭터들이 유난히 애착이 좀 많이 갔고 이 드라마에 그냥 뭐라도 하나 더 참여하고 그냥 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좀 유난히 컸어요. 현장에서 워낙에 좋은 분들이랑 만들었기 때문에 고마움이 커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라도 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 드라마에 그냥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고 또 12회 엔딩이 슬펐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워낙에 또 드라마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만월이 찬성이에 많이들 이입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캐릭터들을 이해해 주시려고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것들에 굉장히 또 약간의 감명을 또 받기도 하고 해서 더 이렇게 몰입이 되는 순간들도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저는 한 장면은 못 꼽고 정말 한 장면은 못 꼽고 항상 이런 델루나 관련 질문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 애착 가는 회차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그냥 11회 자체가 그냥 떠오르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냥 뭐 짧은 정말 두 사람이 행복했던 어찌 보면 그 남들처럼 연애를 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회차이다 보니까 그 장면에 대해서 좀 오히려 조금 더 한번 놀아볼 걸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들도 있고 여기서는 뭐 진짜 둘이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장면들도 담겨 있고 저는 그 11회를 많이 애착이 남아요. 저도 진짜 하나 뽑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를 뽑자면 그게 15회인가? 테라스에서 달덩이 그게 15회까지 가요? 네, 그게 15회 아니면 16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16회 초반인가 보다 그러면 맞다 그랬나? 16회 초반 16회 초반 장면에 그 15회 엔딩부터 쭉 이어지는 그 시퀀스인데 이 술 다 버리고 사랑합니다 장마연 씨 거기서부터 16회 초반까지 이어지는 그 테라스 씬이 참 좋았어요. 글로 읽었을 때도 참 예뻤고 또 저희가 막 이렇게 막 달덩이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게 진짜 마지막 있는 밝은 씬이거든요. 16회는 그 이후로 다 이제 슬프고 이별하는 씬이라서 그래서 더 그때 많이 띄워서 즐겁게 촬영을 했던 기억도 나고 서로 막 장난쳐가면서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걸 그냥 방송으로 딱 봤을 때 정말 얘네 둘이 이제는 너무 서로의 마음에 너무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너무 튼튼하게 사랑하는 관계라는 그 믿음이 보여서 그 씬이 참 좋았어요. 막 진지한 그런 분위기 말고 맞아. 뭐 서해바다에서 쭈꾸미 먹다가 나 쭈꾸미 생각하긴 했는데 쭈꾸미 먹다가 만나도 될 것 같고
예, 그 모습을 못 보여드렸잖아요 우리가. 네, 네. 서해 바다에 가가지고 사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씬이었는데 맞아. 촬영할 때도 재미있었고 꿈이. 쭈꾸미를 못 먹은 게 좀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만날 때는 우연치 않게 쭈꾸미를 먹으러 갔는데 겨울에 겨울에 안 보여드렸던 거 다 보여드릴 수 있게. 티격태격했던 거.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도 아, 괜찮을 것 같고 번쩍 들어서 방으로.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한 번 막 둘이 싸우는 싸우는 것도. 티격태격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다음 생에도 똑같냐 뭐 이런 식으로 싸워도 재미있을 것 같고. 네. 그냥 미안할 뿐이죠. 찬성이가 남겨져 있는 찬성이는 진짜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미안해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선택을 또 한 건데 찬성이도. 아 그렇긴 한데 그거 진짜 너무 미안한 일이죠. 그 평생을 못 보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그 그렇죠. 순간을 또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날 그 내가 보냈던 그 순간을 예. 어느 날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이렇게 슬픈 질문을 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만월 입장에서는 진짜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미안해요. 진짜 차라리 그냥 제가 남아서 제가 힘든 게 나아요. 진짜 정말. 찬순이가 뭐 실제로 보진 못한 미소이지만 그 방송으로 보면서 장만월의 미소를 보아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냥 그 미소가 뭐 솔직히 좀 찬성이를 향한 미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한 걸음에 정말 잊지 않고 다음 생에 만나 이런 약간 기분 좋은 미소. 네. 그래서 저는 그 미소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찬성이가 읽고 있던 그 책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인데 그게 이제 찬성이와 이제 어머니 에피소드에서 나왔던 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과 존재에서 이제 찬성이가 조금은 좀 그리워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쩌면 좀 더 상상에 가까운 모습의 엔딩이긴 한데 근데 그게 좀 그 두 가지 말이 다 맞다고 느껴지는 게 언젠가는 이렇게 만날 모습을 미리 보여드리는 모습도 맞고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이제 그 모습 자체가 아닌 그게 이제 찬성의 상상의 모습으로 그렇게 만난 그런 것도 맞고요. 네. 명확한 대답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근데 그 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환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쵸. 이 말이 맞죠. 환상인데, 네, 환상이죠. 네. 저는 환상이라고 생각하고 찍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 염치 없게. 그래도 저는 찬성이라면 나를 믿어주고 왜냐면 한번 사랑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그 나를 사랑해줬다는 거에 굉장히 고맙다라는 말을 해줄 것 같아요. 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가 아프지 않고 그 생을 잘 살아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뭐 저희 드라마 호텔 델루나 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또 사랑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또 새로운 또 이렇게 유익하다고 해야 하나? 네, 재미있는 시간을 또 저희들도 보내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또 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행복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델루나 가끔씩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진짜 이렇게 캐릭터로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드라마는 정말 누구 한 명 한 명뿐이 아니고 저 모두의 캐릭터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냥 에피소드에
그냥 저 한 회차의 주인공 분들조차도 다 모두가 사랑을 받은 드라마였기 때문에 그렇게 골고루 나눠주신 사랑 너무 감사드리고 그 덕분에 저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추억처럼 영상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저 정말 드라마 찍으면서 힘들 때도 많이 있었지만 뭐 이렇게 뭐 졸리거나 막 이렇게 힘들 때도 있었지만 시청자분들의 응원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런 하루하루를 다 힘내서 열심히 찍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여름 내내 보내주셨던 뭐 많은 응원과 관심, 사랑 사랑.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